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사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많이 먹기도 했죠? 삼겹살 문화, 삼겹살 문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활 양식이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자, 오늘 배울 내용 문화의 특징, 또 문화 변동, 문화 실조,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사회 변화와 통제, 지위와 역할, 아노미 이런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의 특징은 뭐냐? 보통 문화의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사회에서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생활 양식, 우리가 테일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복합적 총체다. 지식, 신앙, 법률, 예술, 도덕, 습관 및 사회 성원으로서 획득한 기능 및 관습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 또는 총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물질 문화, 제도 문화, 관념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분을. 물질 문화. 농경 시대에는 농기구, 의복, 주택. 요즘은 컴퓨터,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문화다. 그다음 제도 문화라는 것은 이제 가족, 친족, 혼인, 법률, 교육제도 이런 것 제도. 관념 문화라는 것은 신화와 전설,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것들 이제 관념 문화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화의 특성 했을 때는 이외에도 더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창조성이다.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후천성. 내가 태어난 후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게 문화다. 축적성, 기존의 내용에다가 자꾸만 새로운 내용이 보태지는 거다. 공유 보편성은 다수가 공유하는 신념이나 관습, 이게 문화다라는 거죠. 내 혼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체계성입니다. 사회 다른 부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면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거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다. 새로운 지식이나 내용이나 경험이 더 보태지면서 첨가되면서 또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죠. 항상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문화 기대와 변동을 보면 문화 기대는 강제적 기대, 임의적 기대가 있습니다. 보통 강제적 기대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강제적 기대입니다. 임의적 기대는 강제적 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기대. 이게 이제 임의적 기대다. 또 내적 기대, 외적 기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죠. 내적 기대는 개인의 나의 자발성에 의한 문화 기대. 이거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 내적 기대. 외적 기대는 나 개인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대. 이게 이제 외적 기대라는 거죠. 네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네가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에게 우리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축구 더 골도 많이 넣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이게 외적 기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문화 기대의 결과는 주변인과
평균인을 양산하게 된다. 평균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사회에서 기대된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평균인 거죠. 이 정도 기대를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죠. 주변인은 뭐냐? 주류 문화,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좀 동떨어진 사람, 좀 낮은 행동을 하는, 기대만큼의 행동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 문화 변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개념. 내부든 특정 사회의 내부든 외부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런 변동의 원인은 뭐냐? 이제 크게 보면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발명과 발견. 발명은 뭐예요? 없는 것,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발명이고, 발견은 뭐냐? 기존에 존재해 왔는데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발견이다. 그다음에 문화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내용이야 뭐 용어에서 다 드러나죠. 직접 전파는 식민, 이민, 전쟁, 뭐 교육, 왕래 이런 것들. 간접 전파는 TV, 라디오, 책, 뭐 요즘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죠. 이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문자나 신앙, 종교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이게 자극 전파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문화 지체와 문화 실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 지체는 문화의 시간적 격차다. 이제 조금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거번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부조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적 격차예요. 지체는 우리가 뭐 차량 정체, 차량이 지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늦게 간다는 겁니다. 문화 실조는 뭐냐? 문화의 영양실조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습득을 못하는 거다. 과잉이나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실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그런 거죠. 특정 사회의 삶의 양식을 배우는 게 사회화입니다. 이런 사회화를 시키는 기관이 1차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뭐 있습니까? 그게 가정이다라는 가정. 그 다음에 2차 기관으로 이제 요즘 같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뭐 동료 집단, 뭐 대중매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식 기관으로서 유치원, 학교, 직업훈련원, 뭐 학원 이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있고, 비공식 기관은 또 뭐냐? 가족, 친족, 뭐 놀이 집단, 뭐 이 공식적 기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으로는 크게 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방이다, 모방. 그 다음에 모형 학습이 있습니다. 모형 학습. 동일시 어떤 모방할 타인을 선택해서 나 그 사람이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모형 학습. 그 다음에 역할 학습이 있어요. 주어진 기대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사회 변화와 통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게 이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테니스라는 학자가 뭐 과거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죠. 대표적으로 그 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서 자연적 생물학적 요인, 인구 증가, 가장 대표적인 인구 증가,
요즘 뭐 기후 때문에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기후 변화, 토양 침식, 환경 파괴, 이민,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기술과 지식의 발달,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으로 다른 사회와 접촉을 통해서 문화 전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고, 사회 통제를 설명할 때 로스라는 학자는 윤리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강제적 통제와 설득적 통제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뭐 이런 개념은 그 용어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아노미의 개념인데, 사회적 지위는 뭐냐? 지위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가 지위고, 역할은 지위에 규정된 행동을 행동이 이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설명할 때 요 가운데 보시면 역할 기대에 따라서 역할 기대가 있죠. 그런데 역할 기대만큼 행동한 것을 빼면 역할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역할 갈등이. 이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냐? 아노미가 나타나는 거죠. 역할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노미가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노미는 그럼 뭐냐? 사회 변화에, 사회가 빨리 변하는데 개인의 가치관이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혼란 상태다. 혼란하는 상태. 그래서 아노미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곧바로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이제 그게 자살의 개념인 거죠. 자살. 그런데 이런 아노미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머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사회가 혼란할 때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의 5가지 적응 방식을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조형이다. 그냥 적응해 나간다라는 거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목표를 수용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혁신, 의례, 언둔, 반항형의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유형이고, 의례형은 그 반대 유형이고, 언둔형은 이도저도 모르겠다. 나는 다 싫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은 방콕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항형은 이도저도 다 싫고 무조건 새로운 걸로 확 뒤집어야 된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5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의 어떤 적응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노미가 발생했을 때, 심해질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문화의 특징에서부터 기대와 변동, 지체와 실조, 또 그 다음에 사회와 사회 변화와 통제, 지위와 역할, 아노미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회 집단이나 계층, 자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